안녕하세요. 조영아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봄이 오고 있어요. 음, 자, 오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그, 우리 본사에서도 이번에 트레이닝 그 프로그램이 탑재가 됐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관심이 가는 영역의 책들을 많이 보고 정보들도 마찬가지 구글도 그다음에 유튜브도 내가 관심이 계속 가는 그거를 계속 찾아주잖아요, AI가.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지금부터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공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 예,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비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비를 사용해 보기도 했고, 고비에 대한 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걸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을 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당히 재밌고 유익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보면요. 왜 그렇게 고집들이 센지 몰라요. 왜 그렇게 내가 말이야,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성취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의 파트너가 없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팀이 없으면 우리 비즈니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팀의 스타트가 누굽니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유하지 않고 내가 고집이 있고 내가 내 방향, 내가 가는 게 맞아.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내 파트너들은 전부 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성공을 가진 확신을 만들어내신 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그 조직이 길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2080의 법칙이라는 건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어느 조직이나 통하는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의 80%의 부를 20%가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체의 부를 상위 20%가 가지고 있습니다. 80%. 이게 2080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80%를 아무리 가르쳐도 20%를 못 올라와요. 이해되시죠? 그걸 잘라내서 특수하게 전체가 성공할 수 있다? 없어요. 에리트를 100명을 뽑아서요. 상위의 20%, 그죠? 100명을 뽑아서 교육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상위 20%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고비가 지금 스타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다 성공을 꿈꾸고 있겠지만 진짜 고비에서 비전을 보신 분들, 진짜 멋진 팀을 만들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완성하고 싶은 리더분들, 과연 몇 프로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인공들, 상위의 20%.
그 20% 중에서도 20%의 사장님 중. 한 번 더 가볼까요? 그 20%의 20% 중. 자, 볼게요. 지금 고비가 10,000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0%는 2,000명입니다. 2,000명의 20%는 400명이죠. 그 400명의 20%. 그 20%의 20%가 고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팀 빌드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내 파트너는 누구를 닮는다? 나를 닮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튕겨져 나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파트너들은 나를 닮습니다. 근데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은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리더의 자세는 뭐예요? 소프트 해야 됩니다. 다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팀을 이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은 리더십니까? 팔로워입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앞서서 이끄시는 분들입니까? 앞서서 이끄셔야 돼요. 성공을 크게 하시려면.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분들, 리더분들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내 거를 다 버리고 벤치마킹. 복제를 하십시오. 복제. 이게 답이에요. 자, 화면 공유하면서 할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사람들 세상 원리가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것도 어느 파트나 그래요. 그죠? 뭘 비교를 할까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먼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뭐 서빙도 그렇고 무슨 사업도 그렇고 그죠? 우리 군대 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훈련소부터 가죠. 예. 총을 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 스텝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표준 시스템. 성공하려면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나 많이 배웠거나, 그죠? 못 배웠거나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구두를 한 컬레 만들려면, 그죠? 가죽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구두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조립을 해야 된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려면 그대로 뭐예요?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립하는 거를 뭐예요? 설계도를 놔두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나 자신의 비전 확인입니다. 진짜 이 고비라는 프로그램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고비가 진짜 내 인생의 기회인가? 이 명제를, 이 질문을 우리 사람들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이 고비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기회라면 새벽에 이렇게 문 닫고 듣진 않죠. 그죠?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고비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팀을 만들기 전에.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고무줄뛰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학교 다닐 때 고무줄뛰기, 구슬치기, 뭐 물론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놀지는 않겠지만 뭘 하든지 거기에는 리더가 있어요. 유치원에 가볼까요? 자기 또래들의 리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볼까요? 자기 또래들의 리더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구분이 돼요. 거기에 우리 사람들께서 이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공해 봅시다. 라고 리더의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러면 성공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자신이 있어야지. 비전을 봐야지. 나는 어느 부분에서 비전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방법도 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 비즈니스가 다른 네트워크하고 다른지, 왜 우리가 초반에 스피드를 내서 팀 빌딩을 해야 되는지, 왜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팀 빌딩 10,000명, 10만 명의 파트너들이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첫 번째 꼭지점이 우리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사장님들의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팀이 짜져요. 나는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 그 팀을 만드는 리더의 색깔에 따라서 그 팀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 우리 스폰서님은. 네. 그래서 그 스폰서의 자세, 마인드, 행동 모든 것을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사인업을 하는데 스폰서가 다 등록해줘요. 우리 스폰서는 다 등록해줬는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80%의 팔로워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고 떠날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을 꾸리려면 목적인 팀은 목표나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 말 많이 하죠. 요즘에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밴드에 보면 우리 동네에 소규모 동호회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걷자 아니면 뭐 이런 그 동호회들이 밴드 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모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탁구 칠 사람. 탁구가 목표잖아요. 그 탁구 치면서 탁구를 좋아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호회 가니까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다른 데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팀을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를 줘야 되고 그걸 공유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터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목표가 정확하게 우리 삶 스스로가 고비에 대한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발표를 해야 되죠. 비전은 발표를. 나하고 뭐 할 사람? 성공할 사람. 내가 부족해요? 그러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업라인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서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복제잖아요. 그래서 팀은 사업은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친목회도 회비를 얼마씩 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식당에서 모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모임에 지각하면 페널티를 내고 이런 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상조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물며 비즈니스는 우리가 같은 사업자 파트너라면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임은 언제 하고, 무엇 때문에 모임을 하고, 그죠? 어디서 하고, 참가비는 얼마고, 이런 것, 회비는 매월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팀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는 얼마고, 이거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사업은 우리는 오토십에 대한 약속이에요. 매달 매달 우리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구매 오토로 돌아가게끔, 그 다음에 이월렛에서 우리 파트너들의 카드에서 지불이 되지 않고, 예, 팀 빌드업을 해서 라이프스타일 보너스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하는 겁니다.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럼 성공에 대한 해야 될 일에 대한 약속,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약속, 그 리스트를 정리하십시오. 목표를 공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왜 하죠? 많은 사람들이 김밥집을 왜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식당들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해요. 어렵죠? 대다수 80%의 그런 매장들이 마이너스입니다. 잘 되는 20%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자본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이면 어떠십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소득이 매월 1,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그 정도 목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갖는 목표예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끈기 있고 오기가 있고 진짜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순이익 1,000만 원 남겼으면 좋겠다.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고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입니다. 그죠? 돈 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과연 돈을 들여서 식당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 어디까지 집중하실 수 있습니까? 식당을 오픈하기 전 6개월, 오픈하고 6개월. 네. 수익 나지 않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남기기 쉽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감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돈에 대한 감각. 1,000만 원을 우습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내 휴대폰에 수백억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무슨 코인, 내가 무슨 코인 해서 이거 상장만 되면 수백억 된다고. 그거 내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스타, 우리 고비에서는 최고 직급을 최고의 구간을 슈퍼스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주간 250만 원 정도, 연봉 1억. 이 구간에 대한 해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 가려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구간에 가면 우리 사람들 행복하겠습니까? 네.
가면 됩니다. 소실적 볼륨 8,010을 멤버 수로 치면 115명. 소실적 멤버 맞죠? 우리는 115명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어떻게 복제를 해서 115명이 1150명이 되게끔, 1150명이 15,000명이 되게끔 이렇게 계속 복제를 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공유하는 거예요. 슈퍼스타 챌린지. 몇 주 만에? 12주. 그래서 이번에 본사에 갔더니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8주. 8주. 그래서 12주가 12주도 너무 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두 사이클이 돌잖아요. 매달. 그래서 이 목표를 물론 12주는 3개월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8주에 슈퍼스타 밑에 뭐죠? 락스타. 락스타 밑에 뭐죠? 스타메이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구간. 이 구간을 8주에 설계를 해서 도전하게끔. 그게 계속 복제가 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12주는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주 플랜은 12주 이상 어차피 우리가 슈퍼스타 갈 거니까 12주를 가기 위한 우리는 똑같은 것들을 복제를 할 거잖아요. 반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8주 플랜으로 저희가 셀 리더 트레이닝 때 저희들이 그 8주 코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주면 괜찮잖아요. 모든 기초를 닦는데 8주면 8주 집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공유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를 이해하세요. 2x2가 뭔지, 3x3가 뭔지, 4x4가 뭔지, 5x5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바이놀인데 어떻게 3명, 4명, 5명 이 그림이 나오니까 2x2는 이해를 해요. 바이놀이니까 두 줄이잖아요. A 한 명, B 한 명.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2x2 하면 100불을 주는 데까지 이해해. 근데 3x3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세 줄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줄이라면서 왜 세 줄이야? 아직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앞에 있는 숫자는 내가 리크루팅한 숫자. 추천한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요. 그 추천한 사람들이 추천을 한 사람들이에요. 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10명을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다 사업하지 않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내가 10명을 사인업을 시키면 거기서 이 빈스를 알아보고 집중하는 사람은 2명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만만한 사람 2명 데려다 놓고 복제를 하려니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알아보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시고요. 목표를 정하시고 부지런히 물어보세요. 이 사업이 진짜 될 건지 먼저 나를 체크하는 게 먼저입니다. 2x2로 가지고 할 거예요. 자, 배수의 법칙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 멤버십을 구축하는데 매달 100불을 줍니다. 첫 달만 돈을 내고 다음 달부터는 돈을 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돈까지 주면서 팀 빌드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레벨, 2레벨만 진짜 같이 성공할 사람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x2로 가실 때 12주가 되면 8,000명이 넘어요. 멤버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4명도 나하고 똑같은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공유하면 나 같은 또 6명의 멤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쓸데없는 거 커트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뎁스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스폰서가 있을 겁니다.
스폰서의 뎁스 라인이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두 줄 중에. 그래서 이 2x2 첫 번째 2명의 리크루팅 파트너는 뎁스에 들어오셔야 돼요. 스트롱맨입니다. 그래서 등록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야 서류 줘봐. 이런 등록 좀 그만하십시오. 나중에 할까 봐 이런 사람들 제가 하는 사람을 100명 중에 1명도 못 봤어요. 찔끔거리다 또 말아요. 제발 그런 낭비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뎁스에 가장 스트롱한 사람, 먼저 이 비즈니스를 결정하고 비전을 본 사람, 이걸 스폰서 뎁스 라인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의 또 사이드가 있잖아요. 이 사이드에 들어오시는 분의 뎁스는 나의 이쪽이잖아요. 세 번째 파트너의 뎁스는 어디입니까? 이쪽 라이거잖아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2x2를 이 분은 복제를 해 나갈 거고. 그래서 양쪽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비는 리크루팅 숫자가 평균 리크루팅 숫자가 높습니다, 사장님들. 다른 데는 레그가 2개인 바이너리의 평균 리크루팅 숫자가 1.2명밖에 안 돼요. 보통 1명, 2명이 안 됩니다. 레그는 2개인데. 그런데 고비는 평균적으로 5명이 넘어요, 리크루팅 숫자가. 그만큼 리크루팅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그 욕심 내지 마시고 약속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x2로 멈추지 않아요. 첫 달에 2x2, 둘째 달에 3x3, 셋째 달에 뭐예요? 4x4. 넷째 달에 1명 더, 5x5. 그러면 내 파트너들, 내 팀은 5배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첫 달에 들어와서 2x2 팀 빌딩을 하고 또 사이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x2. 그럼 4x4를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3x가 되면 300불을 받습니다. 4x4는 500불이요. 2달, 3달 해서 매달 500불의 인컴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면요. 매달 700불의 인컴이 매달 자동적으로 나온다면 이게 우리 비즈니스 핵심입니다. 2x2, 3x3, 4x4, 5x5. 내 파트너들이 5배로 순종할 수 있는, 그죠? 충분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도전할 수 있는 만한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명을 찾는 원리를 알면 5명도 찾아낸다.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팀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의 능력으로? 아니면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죠? 네, 유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뭘 하면 되죠? 네, 긍정적인 사람한테 시간의 80%를 쓰면 됩니다. 이분들한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또 긍정된 사람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해라 마라 필요 없습니다. 할 사람들은 해요. 내가 먼저 그 시스템을 인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 파트너도 제정신이라면 나를 따라 벤치마킹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밀가루가 바람에 날리듯이 다 없어진다고. 시간이 가면요. 100불밖에 집을 지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 이거 되겠네? 대박이네? 2달, 3달 뒤에는요. 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비전을 봤는데 왜 2~3달 뒤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부러져 있을까요? 왜 또 다른 거 하러 갈까요? 그죠? 그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떠나고, 시스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스템에 합류시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토리, 우리는 이 비즈니스 스토리는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우리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 상당히 어렵고 낯설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런데 이 고비를 만나서 내가 진짜 내 생에 큰 비전을 세웠어. 그죠? 이게 우리 삶의 스토리예요. 굵고 짧게 팩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길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전달을 해서 내가 그때 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팩트만 딱 해서 1분 이내의 스피치로 딱 정리를 하세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단을 적으세요. 명단. 이거 전부 파트너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시스템 용지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할 거니까 그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잖아요. 해결되면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제발 명단을 그 다음에 적어야 되죠. 이거는 적어라 하면 안 적습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파트너하고 함께 앉아서 업라인 스폰서하고, 그죠? 비즈니스니까 그래요. 그리고 명단표 드렸잖아요. 그걸 적는 거예요. 휴대폰 꺼내봐. A팀, B팀, C팀 이렇게 쭉 5명씩 적자. 그리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려면 뭐 때문에 적어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통닭집 차렸는데 우리 통닭집에 시켜 먹어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 통닭 맛있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선택을 했어. 이거 될 것 같아? 같이 할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불특정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나보니까 신뢰가 없어요. 내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게 왜 사고예요? 성공하려고 한 건데. 그죠? 그런 비즈니스하고 이 고비는 뭐가 다르고, 나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날 도와줘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진심이잖아요. 피하지 마시고, 첫 번째 고정관념 버리시고 설득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 남성분들은 자꾸 놀점으로 가요. 논점. 비즈니스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네. 설득하면 사람들은 구조가 뭡니까? 논쟁으로 가요. 샤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알아본 그 단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먼저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리크루팅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10명을 찾은들 10명이 또 10명씩 복제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비전을 본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적게 하시면 됩니다. 제품이 필요한 사람 제품 잘 쓰게 만들면 되고,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들의 선택할 몫이죠. 제가 설득해서 쓰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일즈맨이 아니잖아. 이걸 뭐 증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쓰게 만들어야 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덤프트럭 10대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이걸 제품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넣고 안 넣고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기름값이 20% 절감되면 나한테 뭐 밥이야 한 끼 사주겠지만 20% 중에 10% 떼서 저한테 줍니까? 그렇게 매출을 매달 매달 한다고 저한테 무슨 부자가 됩니까? 네트워크에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득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이런 게 있는데 사장님 도움 될까요? 그러면 원리대로 따져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 네. 추가 소득이 필요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시작을 해서
우리 친구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친구는 지난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를 소개해 주신 분이 한 달 됐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께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죠. 소득이 진짜 간절하신 분. 네, 빚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안에. 이런 사람들이 비전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확히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내 파트너가 비전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비전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플러그인하게 하고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맞죠? 맞네. 그럼 우리는 이 보라색 파트너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2명, 3명, 3명, 4명 2x2, 3x3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황색 파트너 있어요. 여기 또 집중하는 거잖아요. 비전을 체크하고 보상 플랜 체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체크하고 약속 체크하고 목표 공유하고 명단 적고 스토리 만들고 물어볼 대상 피드백하고 이게 우리가 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만든 사람들을 우리는 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셀 리더.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팀을 셀 리더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x2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셀 리더라고 하고 자 그러면 내 파트너가 또 2x2를 만들었어요. 2x2까지는 내가 전산이고 뭐고 관심이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좀 미뤄놨습니다. 그죠? 업라인 스폰서가 도와주니까. 자, 2x2 이상 셀 리더가 되면요. 전산 권한을 가져와야 됩니다. 전산 이관해 와야 되잖아. 내가 이제 해야 됩니다. 스폰서 나 안 도와줘요. 내가 내 파트너를 도와줘야 되고 내 파트너들도 2x2, 3x3가 되면요.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를 마치면 전산 또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매뉴얼 다 습득해야 되죠. 나의 파트너들이 생길 수 있는 네,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고 IP는 어떻게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복제가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순증하지 않습니다. 복제가. 네. 정체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그 끝나고 나면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리더분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리더분들은 각자 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 팀 프로그램을 100불짜리 비즈니스 실질적으로 아무나 복제 잘 못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적인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8주에서 12주 인생을 바꾸는 계획에 동참하실 분들. 우리 그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오늘 체크하세요. 내가 진짜 고비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라면 추가 소득만 좀 원하신다. 기름값 아끼신다. 그러면 아침 이 프로그램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다고. 시간 낭비예요. 자, 첫 번째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상당히 많은 사회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회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데 미국의 스폰서들이 와서 깨우쳐줘요.
톡의 방법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고정관념 깨고, 두 번째 사람 설득하지 말고, 세 번째 너의 비전을 정확히 세우고 너의 비전을 물어보라고. 이 비즈니스가 될 것 같냐고. 이 제품이 너한테 필요하냐고. 이 제품을 쓸 사람이 많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 비즈니스 결정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할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정기적인 미팅합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나의 첫 번째 파트너 팀 월요일, 두 번째 파트너 팀 수요일, 세 번째 파트너 팀 금요일,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팀별로 가서 뭐예요? 네, 처음에는 업라인 스폰서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계획표, 비전 확인, 스토리, 명단, 워딩, 2x2 체크, 3x 체크, 단기 목표, 이번 주에 뭐 할 거, 에러난 거 뭐 있는지, 그 다음에 전산, 아이페이아웃, 이런 것들 다 꺼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모여서 세미나하고 제품 설명하고 등록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우리 사람들. 우리 사람들 가게에서 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람 근처에 커피숍에서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들을 우리 사람들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기본 툴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죠? 맨날 내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 그 방향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그 업라인 스폰서가 나를 계속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크 좀 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진짜 내가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인지, 다 가지고 있는지. 네. 전쟁터 나가려고 하는데 총만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챙기고 가야 되잖아. 우리 파트너가 방독면은 아유, 저 군대하고 비교해서 비슷해. 뭐 도구들을 다 탑재가 됐는지 업라인 스폰서는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야기해봐. 고정관념 깨고 설득하지 말고 물어보라는데 우리 뭘 물어볼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우리 사업의 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그렇게 소비자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찾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소비자들은 우리는 그 소비자 10명, 20명한테 제품 쫙 전달해요. 우리 비즈니스 전달해요. 가볍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 뭐예요? 와, 이거 되겠다. 이거 진짜 괜찮네.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파트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집중해야 된다고요. 비전 체크부터.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네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함정에 계속 빠뜨리는 거 아니죠?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 비즈니스가 계속 어려워진대. 말씀 좀 해보세요. 시간 좀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함정에 빠진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맥이 다 없으세요? 못할 것 같아요. 습관 바꾸면 됩니다. 습관. 체크해서 습관 바꾸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맥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좀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에 오세요. 대전에도 좀 많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